주인공 이름이 엘리오예요. 주인공 이름이 엘리오인데 엘리오. 얘는 고모랑 같이 살아.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여기서 시비 거는 저 표정. 예쁘게 안녕하세요. 봐야지, 예쁘게. 귀엽게. 해봐. 오늘은 엘리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엘리 하이, 엘리 하이에. 디즈니 픽사의 신작이죠. 인사이드 아웃 2 이후에 최초 신작으로 알고 있는데 디즈니 픽사 작품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 별로. 코코. 디즈니 픽사 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코코. 뼈다귀들.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인 코코를 가장 좋아하고 인사이드 아웃도 좋아했고 인사이드 아웃 2도 올바른 자세로 해야죠. 건방지다. 인사이드 아웃 2도 재밌게 내가 봤습니다. 댓글 단 거면 왜 댓글 안 달았죠? 내가 열심히 달았잖아. 이 엘리오는 인사이드 아웃 2 이후의 작품인 것 같은데 설정이 스티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그 외계 생물체가 와서 뭐 지구인 꼬마아이랑 친해진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스티치랑 별반 다를 릴로 앤 스티치랑 별반 다를 게 없는 큰일 났다. 이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색다르게 또 디즈니 픽사만의 그 감성 있잖아요. 여러분? 예예. 디즈니 픽사만의 어떤 가족적인 그런 감성. 뚠뚠뚠뚠뚠 뚠뚠뚠뚠뚠. 이거 사람이 모든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음악이래. 뚠뚠뚠뚠뚠. 아무튼 뚠뚠뚠뚠. 엘리오라는 작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부끄러워. 어제 개봉을 했죠. 어제 개봉한 따끈따끈한 신작 엘리오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디즈니 픽사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그 디즈니 픽사만의 어떤 그 현상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같은 걸 바라봐도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 맞아 예를- 맞아. 나는 뼈다귀라고 보고 오빠는 그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인사이드 아웃은 어떤 감정이라는 요소를 이인화 해가지고 각자 이런 캐릭터들 그걸 그렇게 만들어낸 능력이 탁월한 것 같다. 엘리멘탈도 그렇고 엘리멘탈도 자연의 어떤 요소들을 인물화를 해서 정말 탁월한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좋아. 코코의 경우도 이 멕시코 사후세계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거를 자기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그걸 메시지로 풀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리클라이너로 예약 안 했어? 리클라이너관은 그거야 피곤해. 이런 사람들이 이 리클라이너관 예매한 다음에 자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뭐 안 돼? 내가 내 돈 내고 자겠다는데. 너 돈 안 내잖아. 아무튼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이건이 오늘 똥 3번 쌈. 가셔야 돼요. 자, 디즈니 픽사의 신작 엘리오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엘리 하이 엘리 하이 헤이. 일단 줄거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주인공 이름이 엘리오예요. 주인공 이름이 엘리오인데 엘리오. 얘는 고모랑 같이 살아.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우주 탐사선인가? 보이저라는 게 나와요. 맞아 맞아. 그게 우주 탐사선인데 교신을 하는 거야. 다른 곳이랑. 그래서 나오는 대사가 이 영화의 핵심 대사인 것 같은데 Are we alone이라는
어떤 나레이션 같은 게 나와요.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 Are we alone? 우리는 혼자인가? 그러니까 이 우주를 궁금해하는 인간들의 심리가 이렇게 넓은 우주에 우리 지구 생명체가 지구밖에 없나? 이런 호기심의 근원이 우리는 혼자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다는 느낌인 것 같아.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혼자일까? 라는 게 이 영화의 주제이자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어서 설명을 하면 보이저라는 이 탐사선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보이저라는 탐사선이 어디에 빨려가. 또 외계의 어떤 거에 빨려가요. 그리고 우리 주인공 엘리오는 약간 외계인의 광적으로 집착하는 느낌. 왜냐? 얘는 친구가 없어. 친구도 없고 너무 유별나. 맞아. 부모님이 없으니까 애가 조금 삐뚤어지는 거죠. 고모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외계인이 제발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모래바닥에다가 그 연성진 같은 걸 그려놓고 납치해달라고. 외계인한테 이걸 보는 외계인은 자기를 납치해달라고 막 자기 스스로 교신기도 만들고 되게 엄청나게 열심히 외계인한테 납치를 당하고 싶어해. 근데 어느 날에 외계인한테 교신이 옵니다. 이 고모 얘기를 먼저 해야 돼. 엘리오의 고모는 군인이에요. 군인이고 이 우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우주인이 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엘리오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엘리오를 키워야 되니까. 고모는 지금 그런 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우주와 관련된 부대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부대에 외계 신호가 이제 교신이 됩니다. 외계인과. 하지만 엘리오의 고모는 외계인이 어딨냐 이런 마인드예요. 맞아. 그딴 건 없다면서 교신에 성공한 사람을 집에 가라고. 교신에 성공한 사람을 집에 보내버리고 일단 그 전에 엘리오가 지금 나쁜 친구들한테 당해서 싸움을 해가지고 고모네 부대에 잡혀있는 상태. 엘리오가 현장에 있던 엘리오 바로 외계인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십테토남. 자기를 데리고 가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외계인한테.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엘리오의 고모는 엘리오를 어떤 캠프 같은 거에 보내. 보이스카우트 같은 느낌이야. 그런 거에 보내서 얘가 좀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게 거기다 보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외계인들이 더욱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요. 이거는 고모가 무시할 수가 없어. 너희들을 리더를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외계에서. 그래도 되게 공손하지 않았어? 마지막에 please까지. 결국에는 엘리오가 우주에 가게 됩니다. 되게 막 화려하고 커뮤니버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여긴 어떤 곳이냐? 각 우주에 고지능 생명체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모여있는 느낌이에요. 각 우주의 대표자들. 그래서 엘리오는 지구 대표로 거기 가게 된 거야. 근데 이 외계인들은 몰라. 엘리오가 그냥 어린애인 줄. 진짜 지구 대표라고 지구에서 대표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외계인들은. 엘리오를 여기 새로운 회원으로 지구 대표자로 새로운 회원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한 명 더 있어요. 후보자가. 커뮤니버스의 새로운 행성의 후보자가 또 있어. 이 사람의 이름이 사람은 아니죠. 그라이곤. 근데 그라이곤은 굉장히 폭력적이야. 야만적이고 그래서 막 협박을 해요. 여기 있는 이 회원들을. 커뮤니버스에 있는 회원들을 협박을 합니다. 날 회원으로 들여보내! 맞아. 자기를 회원으로 가입시켜달라고 막 다 부셔버리겠다. 안 그러면 갖지 못하면 부셔버리겠다. 이러면서 협박을 해요. 커뮤니버스 회원들이 단체로 쫄아가지고 그라이곤이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협상 안 하고 그냥 도망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엘리오한테 너 일단은 다시 지구로 가야 될 것 같다. 지금 당장에는 회원가입이 어렵다. 엘리오가 자기는 지구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해. 엘리오는. 고모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지구에 다시 돌아갈 바에 내가 그라이곤이랑 협상을 하겠다. 커뮤니버스의 대표로 그라이곤과 협상을 하러 갑니다. 엘리오를 여기에 머물게 하려면은 지구에도 엘리오가 있어야 되잖아. 복제 엘리오를 만들어요. 복제 엘리오를 만들었는데 당연한 클리셰처럼 복제 엘리오는 너무 생활을 잘해. 그 고모와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 그 모습을 엘리오가 지켜봐. 항상 같은 레퍼토리. 엘리오는 그라이곤과 협상을 하러 가서 그라이곤의 아들 그라이곤의 아들 글로든을 만나요. 글로든도 약간 엘리오랑 캐릭터가 비슷해. 글로든의 아버지인 그라이돈은 되게 폭력적이고 다 부셔버리고 막 이런 캐릭터지만 글로든은 되게 여리고 전쟁 싫어하고. 전쟁 싫어하고 착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는 관심 별로 못 받았다. 얘도 엘리오랑 비슷한 신세인 거죠. 엘리오가 글리돈을 이용해서 그라이곤이랑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야. 글리돈 아닌데.
글로든. 엘리오가 글로든을 이용해서 그라이곤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 글로든은 가고 싶지 않아. 왜냐면 자기는 폭력적인 게 싫어. 그래서 그라이곤한테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엘리오가 머리를 씁니다. 엘리오 똑같이 글로든 복제를 만들어서 보내버리자. 그러면은 너 안 가도 되고 너 폭력적인 거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라이곤은 생각보다 글로든한테 관심이 많았어. 글로든을 사랑했어. 그와 동시에 엘리오의 고모도 엘리오를 사랑했어. 그래서 맞아. 엘리오가 진짜 엘리오가 아닌 걸 알았어. 동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라이곤이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복제품인 걸 알고 화가 나서 이 커뮤니 버스를 공격하면서 그 와중에 정신없이 글로드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도착을 합니다. 버튼을 잘못 눌러서 지구에 도착을 해버립니다. 엘리오도 지금 커뮤니 버스에서 전쟁 비슷하게 벌어져가지고 지구로 쫓겨나. 과연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뻔한 거 아니야? 픽사랑 디즈니 생각하면 궁금하시죠? 안 궁금할 것 같아. 이제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기대보다는 별로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임팩트가 부족했다. 사실 비교 영화가 너무 막강한 것 같아요. 디즈니 픽사 코코, 소울, 인사이드 아웃 이런 영화랑 비교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좀 아쉽지 않았나. 물론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영화 내내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별로 막 이질감이 들거나 그런 장면이 없이 결말까지 무난무난하게 잘 갔어요. 근데 임팩트가 부족했다. 좀 더 디즈니 픽사스러운, 예를 들어 코코의 마지막 장면이나 인사이드 아웃의 어떤 빙봉, 인상적인 장면이 없었다. 인상적인 캐릭터도 딱히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영화 전반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없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은 약간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메시지가 좀 괜찮긴 합니다. 우리는 Are we alone? 우리는 혼자인가? 이 질문을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인공 엘리오와 글로든 모두 약간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랑받고 있었어.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었고 우리도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어쩌면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화두를 던지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서는 약간 밋밋하다고 느꼈지만 그러니까 소울 비슷한 것 같아. 나는 소울은 처음에는 그렇게 막 잘 못 느꼈거든? 근데 잘 못 느꼈는데 나중에 한 2번 보니까 약간 울림이 있더라고. 아마 엘리오도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한테 더욱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래도 이 영화를 추천하냐? 개인적으로 솔직히 근데 이것도 있었어. 릴로 앤 스티치랑 맥락이 너무 비슷한 느낌? 그 주인공 릴로 앤 스티치의 릴로도 부모님을 잃고 어떤 삐뚤어지고 릴로 앤 스티치랑 약간 맥락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았고 그러니까 주는 메시지도 결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릴로 앤 스티치가 훨씬 재밌었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릴로 앤 스티치 재밌습니다. 사랑하네. 재밌었습니다. 근데 엘리오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추천하냐? 릴로 앤 스티치 보셔라. 이제 뭐 많이 내렸겠지만 그래도 드래곤 길들이기보다는 나은가? 그냥 둘이 비슷한 느낌? 드래곤 길들이기도 그렇게 재밌게 보진 못해가지고 그 비슷한 느낌이다. 그래서 뭐 큰 기대는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기대를 많이 한 탓인가? 디즈니 픽사라고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약간 기대 이하였다. 면도하셨어?